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20년 1월 5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일요일 경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방송은 찍었으니까 인사 다 했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내가 내 몸을 더듬지? 어쨌든 간에 닭이 그렇죠. 닭이 갑자기 닭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데 원래 닭이라는 동물이 야생에 있을 때는 한 1년에 한 30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해요. 뭐, 새 종류 중에서, 조류 중에서는 좀 많이 낳는 편이죠. 그래도. 근데 이 사육을 하는 닭들은 1년에 한 300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한 10배 정도 더 낳는 거죠. 이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닭도 겨울잠을 잡니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겨울잠을 자는데 가을에는 털갈이를 하고 겨울에는 잠을 자요. 근데 양계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불을 켜놓죠. 원래 이 닭들이 여름에 산란기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여름처럼 따뜻하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알을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알을 낳자마자 이제 숨기죠. 그러면 이 번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닭들은 그걸 까먹고 또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개를 낳는 건데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환경에 맞게 사람들은 그 알을 빼먹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지만 종족 번능 번식의 기능인데 그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마를 해오면서 이렇게 막 찍어낸 것 같습니다. 막 억지로 이번에는 무슨 승부를 만들어야 돼. 이번엔 꼭 승부에 성공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어느 때는 뭐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지만 뭐 그렇지 않고 좀 억지로 승부 경주를 만든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승부 경주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뭐 이 정도 나이 먹어서 무슨 계획이 있이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를 믿고 찾아주는 팬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더 나태하다든가 아니면 제가 기계적으로 경마를 해버리면 그 손해는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큰 계획은 없지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누가 안 되는 지더라도 이유가 있고 이기더라도 이유가 있는 그런 예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각오가 우리가 새해 되면은 담배 끊는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젊었을 때는 영어 배우고 외국어 하나쯤은 올해 마스터해야지 막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다 작심삼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여지도 있지만 저도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찾아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먹고 못 살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시점에서는 약간은 좀 나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닭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경마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된다면은 정말 뭐 파고 들어서 죽기 살기로 하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의 사이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이가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죠. 제가 카톡 메시지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뭐 나중에 제 카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더 나빠졌다. 이게 어떤 글귀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글귀 같잖아요. 근데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그게 더 인생을 더 나아지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결정인 건 맞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A하고 B라는 회사가 있으면 A 회사가 조건이 더 좋고 B라는 회사가 조건이 더 나쁘면 A 회사는 선택을 하고 우리는 그 회사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죠. 저희가 하는 결정들이 진짜 성공하는 케이스가 뭐 한 100번 하면 한 번? 아, 이건 잘했다. 이건 후회 없다. 그러면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더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글귀가 요즘 계속 한동안에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제가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나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결정과 선택이 결국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결정한 거지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경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마를 즐기십시오. 경마를 갖다가 뭐 죽기 살기로 이거 아니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전화 자주 와요 저한테. 한 의원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번 주에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르쳐주고 싶죠. 그렇게 힘들다는데 저라도 뭐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한 방이 제 생각대로만 들어와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도 나름대로는 방송을 찍으면 잘난 체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만 믿어주십시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광고하고 방송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대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후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성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최대한 근사치에라도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갑자기 뭐 심각해졌는데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제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싶어서 일요일 강마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열심히 또 취재하고 왔고 또 분석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강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357열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상강마는 1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안 하겠고요. 일단은 뭐 무통장 문자는 좀 이따 광고 나가니까 새마을금고로 입금하시면 되고 하루에 2만원입니다. 미리미리 입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060-706-999 이 밑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음성정보 060-300-7766은 핸드폰 결제 번호니까 참고하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한대건 이번 2020년에는 좀 더 책임감 있고 내가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1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아마도 7마 글로리 파이터가 가장 인기를 끌겠죠. 뭐 흥캡틴과 함께 이거 한 방으로 끝나도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7마 글로리 파이터는 데뷔전에서 전개가 완전히 꼬였었죠. 발주는 빠르지 않았지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대는 마필에게 진로가 좀 같이 밀리면서 경주를 좀 무리한 경주를 펼쳤어요.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힘은 있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발주가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니고 선입권에서 차분하게만 전개한다면 뭐 신마들의 경주이기는 하지만은 신마들의 능력들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금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길이기 때문에 신마 글로리 파이터가 선전할 여지가 있다. 오마 흥캡틴도 주행검사 모습은 괜찮았어요. 선두권 가는 데는 순발력도 보이고 이 붙여뛰니까는 밀리지 않는 근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만약에 경주를 주도했을 때
뭐 변수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10만원? 뭐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워낙에 이제 48조가 신마 입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7번, 5번 막건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뭐 내용들이 별게 없어요. 이뭐 그레이트웨이도 뭐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할 여지가 있지만 발주가 안 되고 너무 바닥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조교 때 모습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12번 플래시 라이커도 뭐 대안이 없으니까 팔리는 건데 기록이 1분 5초 3이에요. 꾸준히 밀고 합격이라서 또 상대가 강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기록도 그렇고 물론 이제 나아진 건 맞습니다.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나아진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걸음을 보여줄지는 저도 반신반의라서 좀 애매하고요. 6번화 드림포레가 김기백 기수기는 하지만 주행검사 때보다 연습주행 때 모습이 훨씬 더 좋아요. 12월 6일날 주행검사 합격을 하고 나서 12월 20일날 연습주행할 때 모습을 보면 외곽 전개하고서도 혼자 뛰니까 은근히 걸음이 나아져서 차라리 뭐 2번, 11번의 애매한 마필들보다는 아무리 귀배형이라 하더라도 6번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내심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8조가 신마 승부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악습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서 한번 7번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마필들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번 홈캡틴 어떻게 뛰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7번, 5번 막건 인정할 수도 있고 뭐 2번, 6번, 11번 중에서 대안 막건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매하죠? 1정도부터 7번 빼고는 솔직히 6번도 저게 붙여 뛰니까 뛰는 거지 혼자 뛰어버리면 뭐 선행만 없다고 선행 가버리면 의외로 졸전을 펼칠 수도 있어요. 신마들은 뛰어봐야죠. 상마 이경주 넘어갑니다. 12만의 앞에 추천했고요. 이것도 가간의 똥집이죠. 안말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꾸 골마겸 때문에 재걸음을 내지 못하는 위닝 올리가 경주의 찬스를 맞이한 건 맞습니다. 뭐 강자도 없고 게이트 2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마겸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어 있는지 마필도 걸음이 붙죠. 힘이 차 있어요. 조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장구도 눈가면으로 교체를 하면서 플러스를 해서 아무래도 장구도 신경을 쓴 걸 봐서는 의지도 넘친다고 보여집니다. 49조 지흥철 조교사도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여준 걸음이 너무 밋밋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외로 보면 아테나 V의 내용이 좋아요. 유승환 기수를 만나봤는데 사실 이 아테나 V가 8월 26일날 경주라든가 7월 21일날 경주를 보면 탄력도 괜찮았었고 편성이 약체긴 했지만 기본적인 걸음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한 장기 휴양을 합니다. 2018년도 8월 이후에 휴양이니까는 1년이 넘었죠. 1년이 훨씬 넘은 상태에서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좀 밋밋한 거예요. 재주행검사 모습을 보니까 휴양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래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이렇게 휴양 기간이 길 리가 없죠 사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만큼 긴 건데 뭐 질병이 따로 이렇게 뭐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테나 V의 재주행검사 모습이 워낙에 별로여서 큰 기대 없이 유승환 기수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다는 거예요.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기수이기도 한데 이렇게 괜찮다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좋은 겁니다. 말이. 제 뉘앙스는 그래요. 제가 취재를 할 때의 뉘앙스는 보면 아테나 V가 조교 때의 모습이 생각보다 더 나았다는 거죠. 걸음이. 그래서 유승환 기수도 내심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편성으로 본다면 뭐 안 될 것 없죠. 그래서 일본 위네올리가 압도적인 충마로 팔리는데 보면 아테나 V가 뛰었던 2018년도에 뛰었던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경쟁력이 없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세찬나라는 혼조나 중에 한 방 올라오는 마필이고요. 지금 한일모아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기는 하는데 편성이 좀 이점이 있었는데 편성이 좀 약하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무 새로운 법에는 사실 지난번 경고 때 입상은 했지만 거의 전개의 이점이었죠. 선입권에서 물고 가서 정말 억지로 버티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완전 극과 극이에요. 4번 게이트에서 11번 게이트로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전하기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뭐 심승태 조교사를 만났을 때는 말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언제 뭐 걸음을 얼마나 대단하게 보여준 마필도 아니거니와 지난번에도 사실 여력이 없었죠. 좀 재수가 따르는 입장이 아니었으나 그래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11번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11번 9던도도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선행도 안 되고 따라가서 이게 올 수 있다? 그건 좀 만만치 않네요. 차라리 2번만 가운찬이 낫죠. 그래서 1번에 9번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겠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5번과 7번 쪽에서 한번 이변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9번마 아데나 부위는 사실 제주행검사 때 모습은 썩 좋지 않았지만 의외로 멘트는 괜찮다. 내용 괜찮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빛 예상을 많이 안 잡아서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팔리네. 새로운 보배가 이만큼 팔리는데 이건 안 돼요.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여력도 없던 마필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거 원래 쓰레기예요. 능력도 없는 마필입니다. 자, 서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한자로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꾸 제 얼굴이 투명인간이 좀 되고 있죠. 요즘 뭐 카메라 설정을 좀 잘못했는지 뭐 내 얼굴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뭐 압도적인 인기만은 6번만 농부의 수차가 될 것 같아요. 뭐 안 될 건 없지만은 매번 그 타령이니까 저는 이걸 마필을 충마로 보고 있진 않고요. 뭐 원더풀 라이트, 뭐 퓨처 파이어, 뭐 천지 꽃바람, 뭐 펀치 파워, 뭐 10번 레전드리, 뭐 이런 나필의 경륜이 있지 않을까. 실험 바람 봄날의 기억도 팔리긴 하는데 지우겠습니다. 묻지 마시고요. 6번은 농부의 수채화도 상당히 불안하죠. 뭐 최근 경주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걸음 자체가 이렇게 베스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긴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막감으로는 전 2%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노리는 충막감은 당연히 지난번 경주에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철저하게 전력을 아꼈고 그 걸음 자체를 숨기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는 상당히 좀 덜 팔리고 있어요. 저는 그 마필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전력을 아꼈고 이번에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승부할 여지가 99.9%다. 자, 한대건의 노림수의 마필, 한대건의 충막감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상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번도 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능력은 크지 않아요.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은 가장 괜찮은 마필은 6번 럭키법전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11월 24일 경주에서는 김덕형 기수에서 박으론 기수로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상당히 좀 약한 편성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서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6번 마필은 충막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6번 놓고 1번 원더풀 댄서는 지난번에 1700 나와서 삽질했는데 1300 적정거리 돌아왔고 게이트의 조건이 좋아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번만 로얄고스는 매번 그타네. 오늘 베스트럭키는 신아래에게 6마신을 이겼는데 이건 뭐 승급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편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쉽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1번 라운 댄서가 기술적인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삼성 디바도 지난번에 여력을 보였지만은 워낙 편성이 약했었죠. 편성 약차 틈이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요. CMR 스피드버드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인데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선행을 추구했을 때는 아무리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약하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에서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6번 놓고 1번, 7번, 11번, 12번 6번에 12번 맞고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만 럭키 법전은 좀 더 조건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에 충만을 팔리네요. 6번 12번을 끄지 날지 안되는 마필이 의외로 많아요. 뭐 2번 코스트도 안되고 베스트 럭키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플래시노트가 아니고.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면은 의외로 짭짤한 배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설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간의 일요일 경마이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일단은 다이아키는 좋죠. 뭐 지금 데뷔전 때의 모습과 직전 경기 모습이 완벽하게 달랐는데, 뭐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두권 공략을 할 수 있고, 지금 조교 때 모습을 보면 걸음이 한결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어리버리하죠. 뭐 일본은 럭키몽어가 그나마 낫고, 이 두 마리가 아마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은데, 뭐 7번도 팔리고 10번도 팔리고 9번도 팔리죠. 네, 이렇게 팔리는데, 한대관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다른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 마필의 선전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옵니다. 이거는 배당 막권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다이아키를 인정할 거야, 다이아키의 럭키명으로 인정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과연 한대관이라는 예상가가 어떠한 마필을 지금 노리고 있느냐, 어떠한 마필을 쪼고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대관은 그 마필이 들어와 준다면 20배, 30배, 50배의 배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노리는 겁니다. 성형마 5경주고요. 한대관의 배당권의 마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형마 5경주에서 배당으로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마 6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거 뭐 쌍대가리가 있죠. 칠보마 절에 이동화 기수를 만날 때마다 절에에 물어보면 이동화기가 처음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데뷔전 때 꼴찌하잖아요. 당시에 이동화 기수가 절에는 좀 어때? 절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걸 꼴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경주 11월 24일 경주에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걸음이 나아졌다고 했었는데 입상이 아쉬울 정도였었죠. 그리고 나서는 12월 15일 날 경주 여전히 다리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우승을 합니다. 승급을 한 줄 알았는데 승급도 안 했어요. 뭐 절호의 기회를 만난 만큼 오늘 이동화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절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축이라고 봅니다. 직접 용도의 걸음, 끝걸음이라고 한다면 입상은 거저고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일본과 문항비스치프는 지구력은 없는데 순발력은 있고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무시 못해요. 아마 나라일은 1000m에서는 무시 못해요. 의외로 선입권에 가능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마필이고, 이게 암말 경주로만 짜여지는 혼합금 경주다 보니까 국산마라 하더라도 결코 무시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부터는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돋보이는 마필이죠. 10번 클린업 사이. 이 주행검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는 그냥 뭐 우승하겠다 데뷔전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면서 이제 절에와 같이 떴는데 3착을 하죠. 그래서 하마식 기수로 만났을 때에도 마필이 좀 겁이 있다고 해요. 겁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마필들과 어울려 쪘을 때 좀 덜 뛴 경향이 있었는데, 뭐 머리차가 났기 때문에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절에와 아마 좋은 파트너로 이번 경주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배당이 없죠. 이게 뭐 2배를 넘기 힘들 것 같은데, 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번, 10번 단통 막권은 인정하고, 3복 막권에서 뭐 1번이나 4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7번, 10번. 7번은 축이고 한방이고 1번과 4번. 더 배당이 나온다면 뭐 6번, 뭐 12번 이런 나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아요. 어쨌든 이번 6경주는 7번, 10번의 한방 막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3번 막권이라든가 아니면 대한 막권은 현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4번만 알아라이 괜찮아요. 문성혁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죠. 자, 성형마 7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PD 출전하고요. 한대관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인기권으로 팔리는 마필들이 있는데 다들 좋지가 않아요. 한 달에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뭐 일본 정문 서미트, 뭐 사과랑, 아이엠스타, 킹 오브 썬데이, 뭐 화이트 코멧,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 중에 인기권이긴 하지만 직전보다는 무거워. 그 정도가 단데 다리가 아파서 조결을 제대로 못했어.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과중하게 끌지만 실질적으로 조교를 해봤던 기수대든가 마방에서는 직접만 못해서 좀 불안불안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할 때에는 지금은 상태가 낮고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거나 승부처로 삼았고요. 인기는 과도하게 실리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베스트가 아닌 그 마필들은 좀 뒤로 돌리고 그러한 틈새를 공략할 한다거나 복경마를 한번 이번 7경주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다거나 승부처고요. 예정대로만 꽂혀준다면 이 경주 역시 배당권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갖고 부푼 꿈을 안고 한대건 이번 7경주를 승부해 보겠습니다. 과연 인기권의 마필들 중에서 어떠한 마필들이 내용적으로 안 좋은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취재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는데 뭐 딱 부러지는 총각감은 사실 없죠. 자, 직전 경주 때 괜찮다라고 한번 이제부터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바로 이 3번마 아르폰스예요. 당시 인기 8위였는데 인기마가 붙여 들어와서 3복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한골하겠다고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는데 분명히 나아진 거예요. 나아지지 않고서는 최고면 기수를 불러드릴 이유가 없죠. 지금 혼합 4등급 경기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4kg 감량까지 있고요. 지난번에 끝걸음이라고 본다면 늦추입을 하는 단점은 있지만 경주가 1700이라면 강가상각이 됩니다. 저는 다들 똥마이라고 봐요. 이번 경주가 능력만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3번을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머지는 다 도찐개찐이에요. 뭐 엄비, 피피드, 더더비, 장산 스타트, 센스쟁이는 선행이니까 마이티 윙 이거네. 잠시만요. 또 이게 지랄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익숙해져갖고 금방금방 해. 난 이런 거에 참 익숙해진 것 같아, 금방. 일단 3번은 축이고요. 과감하게 놓고 하는 거죠. 인기 외제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 같은데? 엄비피티드, 더더비, 마르포슨 잡았고, 당산 스타트, 센스쟁이, 마이티빙, 황금 럭키, 더건포. 이거 놓고 다 사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가? 어쨌든 간에 뭐 줄일 건 줄여야죠. 어쨌든 제가 직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3번 아르폰스. 전 이번에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4등급 경우 치고는 상당히 약체 편성이에요. 해볼만 합니다. 일단은 7번 센스쟁이가 과연 선행을 가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한 건을 보여지는데 워낙에 보여준 거림이 없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설경마 8경주는요. 3번마 아르폰스 이거 한 마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거 아무데도 안 잡혔을 겁니다. 아마. 검픽 한번 볼까요? 잡혔구나. 잡히긴 했네. 어쨌든 3번 놓고 할래요. 네. 범현이가 저런 거 정말 해결 잘합니다. 최병현 기수가 도사 같아갖고 유일하게 인터뷰를 좀 안 하는 기수긴 하죠. 요즘 뭐 세영이도 안 하는데 문세영이도 안 해요. 김현중, 이현종 기수도 요즘 인터뷰 안 합니다. 김동수 기수도 안 하고 그냥 안 하겠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고 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이현종 기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겠죠. 그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제가 본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목맬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 상금은 구경주입니다. 축막감이 있죠. 이번 매니 히어로. 이것 때문에 제가 김동균 쪽에서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승승장구했죠. 데뷔한 이후에 뚝심도 보여주고 힘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산에 원정을 갑니다. 대상경기에 출전하면서 원정을 갔는데
당시에 이제 코너를 돌아서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계속 외측 펜스에 붙어서 제대로 뛰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김동균 교수가 할 때 왜 사행을 하느냐, 왜 그런 거냐, 김동균 교수가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매니 히어로는 주행 악벽 때문에 사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강축이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마필 매니 히어로는 그냥 축막감으로 전 인정을 하겠습니다. 축 2번. 뭐 스터미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영원한 복병이고요. 매니스피드는 되지도 않는데 팔리는 거고, 라운칸, 그다음에 로얄 스마티, 불의 명곡,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이죠. 이런 마필들이 되는 마필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2번을 놓고 공략을 한다면은 선유권 전개가 가능한 지우개. 이걸 삭제하는 거죠. 2번 놓고 4번, 9번이 우선 막건이 될 것 같아요. 오마 컬러드 킹은 승급전인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바닥에 원래 추입형인데 바닥에 누워있지 않고 중간에 넘어서면서 강타를 했죠. 그래서 김정준 기수를 만나서 물어볼 때에도 그런 걸 물어봤는데, 직전에는 뭐 하위권 편성이니까 중간에 넘어갈 수 있었지, 상위권 편성에서 뭐 매니 히어로를 넘어가겠습니까? 라운칸을 넘어가겠습니까? 컬러드 킹은 그러한 전개가 나오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불의 명곡은 혼전화 중에 한 발이고요. 로얄 스마티는 고개가 좀 높죠. 고개가 높은 곳에 보여 탄력이 있고, 10번 제주의 역선은 그냥 순발력, 선두권 가담할 수 있다는 거. 다 애매한 상황에서 사실 2번, 3번 막건이 어느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강축이 있으니까 한방 막건으로 공략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경주니까 아마도 현장에 가면 한방 막건으로 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녹화하십시오. 자, 서금만 10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 1회 경마에 최대 승부처가 갈 수 있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능력만은 1번 마이투수예요. 유승환 기수는 조교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올 것 같아요. 기본 능력이 투영합니다. 지난번에 대상경주에서도 그랬고,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번 마이투수의 입상권 진입은 상당히 유력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승부할 수 있는 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도찐개찐이죠. 뭐 이스트 킹덤, 리빙스턴, 에버 더 챔프, 갤러 컬린, 뭐 한방 미소, 뭐 이런 마필들이 균형이 있지 않나. 뭐 현장에서 1번은 마이투수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면 뭐 더바가 승부인 만큼 1번을 놓고 할 생각은 없지만, 웬만하면 현장에서 뭐 큰 이상만 없다면 1번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마이투수를 인정을 하게 되면 딱 한 방입니다. 주력 한방 막건으로 승부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마이투수가 현장에서 너무 상태가 안 좋다면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그 마피를 놓고 한번 배당을 노려보고 싶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1번 마이투수를 인정하면은 주력 한방 막건이고, 만약에 마이투수가 너무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한대건이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그 마피를 과감하게 축마를 세워서 배당권을 공략하겠다. 멘트는 간단해요. 이번 10경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할 필요 없어. 많이 들어주면 돼. 자, 서금만 11경주 넘어갑니다. 이게 원래 특별 경주인데 새해맞이, 이제는 뭐 새해맞이 경주를 대상 경주를 안 하네요. 일단은 뭐 압도적인 축막감은 모르피스가 되지 않을까 봐요. 58kg죠. 중량을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데, 이 57kg도 아니고 58kg라서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1등급의 말이 이렇게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성의 약체들을 만났기 때문에 6번을 인정 안 할래야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최근의 행보를 본다면 모로피스가 너무 최근에 잘 뛰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KT 1점 있는 1번 장산파워 50조에서 두 마리의 마피를 출전시켰는데 클리너 특급과 장산파워입니다. 클리너 특급도 살아나면 무서운데 아직까지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위너골드도 뭐 마방에서는 몸을 살리는 듯이 얘기하지만 편성상으로 본다면은 끝걸음이 가장 낮기 때문에 베스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설마 이스트팔로스도 뭐 조교사는 저렴으로 저기를 잘못 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매번 그 타령이니까 기습적인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필이라는 점에서 몰르 기수의 판단을 좀 믿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6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5번, 8번이 우선 막권입니다. 뭐 그리고 대안이 된다면 1번, 뭐 3번, 뭐 이 정도? 50쪽이 두 마리. 저는 6번을 놓고 5번과 8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컨전 본 다음에 최종 결정해보도록 할게요. 58kg 중량이 무거우니까 솔직히 6번만 오르피스가 쌍승식 막권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는 6번이 지켜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은 마쳤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호 7텐이에요.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1경주와 5경주 승부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부산경마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현장에서 좀 더 집중하도록 할 테니까 부산경마 승부처 1경주와 5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호 7열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저는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 확인된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